모평균의 추정은 배우고? 아니 안 배웠어요. 나도 안 배웠어요. 그냥 전기공부 단원까지만. 전교부 단원까지만 배웠다고? 네. 기억이 다 잘나? 네. 다 잘 기억나? 네. 그래? 자주 까먹는데. 자, 우리 오늘 우리 예제 4할 차례죠? 예제 4. 저번 시간에 내가 표준화 왜 한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표준화 왜 해요? 표준화. 뭐 때문에 표준화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하나 내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일단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표준화한다 그랬지? 계산하기 편하라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전부 다, 그지?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해야? 적분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 식이 이렇게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저거를 그지? 매번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가 달라지면은 그죠? 그 정규분포마다의 확률 밀도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 다른 애들을 다 일일이 적분해줘야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표준화라는 방법을 승희야? 표준화라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제 Z로 놓아주면 이게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Z는 언제나 뭐야?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켜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편할 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표준화를 시켜서 항상 이제 이 Z의 확률 밀도함수는 하나니까 그 하나의 함수를 적분하면 좀 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거 다 뭐 해놨다고요? 적분해가지고 표로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거기에 표준화의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저번에 얘기 안 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 보면서 설명해보자. 개념 4번 보면서 이게 중기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중기의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표를 내가 살짝 그려볼게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평균, 표준 편차, 중기의 성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 과목의 그죠? 각 과목의 성적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을 X라고 하고 수학을 Y, 영어를 Z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죠? 네. 얘네 각각 다 뭐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어. 그죠? 그럼 X는 국어 성적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요? 65, 1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은 16의 제곱이라는 걸 따르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 표준화할 건데 Z가 나오면 안 되니? Z를 표준화해야 되니까 W라고 해서 W. 영어 성적은 56,12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도를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기의 성적이 좋은. 우리가 대부분의 평가를 할 땐 다 무슨 평가를 하지? 상대 평가를 하죠 대부분. 왜냐하면 100점이 30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점이 30만 명인데 나도 100점이야. 잘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그 점수만으로 내가 얼마나 이 과목에서 그죠? 얼마나 이 과목을 잘하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잔인하지만 줄을 세워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 질문이 이거야. 상대적으로 중개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얘기해봐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보고 얘기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보고 얘기하면 저기 국어가 제일 잘한 거지. 그지? 근데 언제나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국어가 굉장히 쉬웠는데 중기가 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수학은 점수가 얘보다는 비록 낮지만 수학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20점밖에 안 돼.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중기가 잘 본 걸 수도 있잖아. 그걸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판단할 때 이거를 갖고 우리가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이걸 이제 줄을 세우려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잘한 건지 판단하려면 이걸 해야 돼. 봐봐. 얘는 정규분포 곡선이 있겠죠. 확률 밀도함수가 있겠죠. 이 x의 확률 밀도함수. 그죠? 공간이 없으니까 저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 65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y도 평균이 뭐 50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w도 평균 얼마 56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건데 그치? 중지의 점수가 지금 x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70점이에요. 70점. 그 다음에 저기 수학은 수학 몇 점이에요? 62점이에요. 그죠? 영어는 65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뭘 잘했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은 여기 적분해가지고 중기의 점수 이상 그죠? 점수를 받게 될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 확률이 낮을수록 중기가 잘한 거야? 높을수록 잘한 거야? 낮을수록 잘한 거예요. 이 점수 이상의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 점수가 꽤 높은 점수라는 얘기잖아. 이 위에 별로 몇 명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중기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정규분포만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몇 번 해줘야 돼? 3번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표준화의 장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기의 점수 있잖아. 중기의 점수를 표준화 한번 해볼까? 중기의 점수, 이 국어 같은 경우는 70점이었잖아요. 70점 표준화해보면은 여기서 평균에서, 여기서 평균 빼가지고, 그죠? 5죠, 5. 10으로 나눠주면 얼마 되지? 2분의 1 나와요. 표준하면 2분의 Z값으로 2분의 1 나오는 거죠. 얘는 수학 점수 62에서 52 빼가지고 1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8분의 5 나오겠네. 8분의 5. 그 다음에 영어 점수 표준하면은 12분의 9죠. 얼마나 이거는? 4분의 3? 네. 다 8분의 1로 보시면 8분의 6 8분의 4잖아.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세 개 다 이렇게 적분할 필요도 없이, 그지? 중기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표준화해 보면은 이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상으로 옮겨오겠죠. 표준 정규분포 곡선상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지금 국어 점수는 어디에 있느냐? 8분의 4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8분의 5 위치해 오게 되고, 영어 점수는 8분의 6 위치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누가 뭘 더 잘했는지 알 수 있죠. 뭐야?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비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있다. 그래서 하나 연습해볼까? 그럼 하나만 663번 663번
선택할 확률이 얼마예요? 네? 지각할 확률. 시작하는 네네. 지각할 확률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정기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애들이 여기 확률 변수 XA, XB, XC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걸리는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그러면은 그 자전거로 지각할 확률은 뭐예요? 이게 자전거로 걸리는 시간이잖아. 자전거로 걸리는 시간이 20분을 넘어야 되잖아요. 20분을 넘어야 지각을 이렇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저기 버스로 지각할 확률이라는 거는 XB가 20보다 큰 확률이고, 그죠? 그다음에 지하철로 지각할 확률은 이렇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지? 이거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정규분포들을 각각 적분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뭘 이용한다 우리가? 표준화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Z가, 그죠? 표준화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지? 20에서 평균이 10이니까 10을 빼가지고 4로 나눠주게 되니까 얼마가 돼?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얘한테서 평균을 빼야 돼요. 여기서 평균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평균을 빼야 되니까 빼서 10 빼가지고 4로 나누면 2.5, 이제 2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확률이고 얘는 12 빼가지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8. 얘는 3. 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 상에서 그냥 여기가 0이죠. 표준 정규분포는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3이 가장 클 거고, 3이 가장 크고, 둘 중에 누가 크지? 3분의 8이 더 크죠? 3분의 8, 2분의 5니까, 그죠? 요 확률은, 이게 2분의 5보다 큰 확률이니까 넓이가 제일 넓어요. 넓이가 제일 넓다는 건 우리가 지금 지각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지각할 확률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로 가는. 그 다음에 뭐야? 버스. 지하철이 제일 지각할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요, 그 Z 표준할 때요. 왜 20에서 표준을 빼는? 20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표준화해서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표준화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값을 Z라고 놓게 되면 그게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결국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거든.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인데 이 부등식이 다른 부등식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표준화시켜 얘를 이 확률 변수 x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 변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양 변에서 똑같이 얼마?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얘가 얼마였더라? 표준 편차 얼마였어? 4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고? Z가 되고 오른쪽은 2분의 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개념 5번 내가 문제 적어놨는데 어느 양식장의 물고기의 무게는 평균 800g,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하는 방식은 이래. 내가 하는 방식은 물고기 무게는 이라고 했고 그 물고기 무게가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름이 안 붙어 있잖아. X라고 이름을 붙였어. 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 X가 그죠? 부를 이름이 있으면 좀 좋으니까 X가 800,5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시오는 뭐냐면 이물 선택한 물고기 한 마리의 무게가 지금 X가 830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해서 구한다고? 표준화해서 구해야 돼.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니까 쟤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표준화하려면 양변에서 똑같이 얼마 빼줘야 돼? 얼마 빼줘야 돼? 800 빼가지고 50으로 나눠줘야 돼. 양변을 똑같이. 그
그러면 왼쪽은 좌변은 Z가 될 거고 우변은 얼마가 되니? 5분의 3? 0.6? 0.6대나 0.6. 0.6 이상의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거기 표에 보세요. 그 표에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맨 밑에 있는 거 있지. 맨 밑에 0.6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0.6 거기 보면은 그 표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0부터 얼마까지? 0.6까지의 범위에 그러니까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여기가 0.6이 있으면 0. 여기를 구해야 돼요. 0.2, 3,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건 0에서 어디? 0.6 사이에 그죠? 0 이상 0.6 이하의 값을 가져가면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넓이가. 얼마예요? 257이니까 여기 값을 알고 싶으면 그냥 얼마에서 이걸 빼면 돼요. 0.5에서 빼면 되죠. 빼면은 얼마? 0.2743 이렇게. 쉽지 뭐. 근데 이건 이제 그 문제는 이거야. 이걸 기계처럼 풀 수 있어. 그냥 기계처럼 뭔지 몰라도 그냥 막 풀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준화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다 풀어요. 다 푸는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 정돈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666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 선생님? 나오죠? 자, 넘어갑시다. 개념 내가 적어놨어요, 문제. 자, 어느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시간 평균이 접속시간 X라고 아까랑 비슷하게 할게 하고 얘가 X가 정규분포 4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이 통신망 이용자 중에서 10,000명을 인를 뽑을 때 접속시간이 50분 넘는 사람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는 우리가 뭐밖에 못 구하냐면 접속시간
대한 확률밖에 못 구해요. 사람 수로 직접 구하지 못해. 사람 수에 대한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정규분포야? 접속 시간에 대한 정규분포야. 그러면 접속 시간이 50분, 그러니까 넘는 사람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접속 시간이, 그지? 한 사람을 내가 뽑았을 때 그 사람 접속한 시간이 50분 넘을 확률부터 구해볼까? 그 확률은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P, X가 50 이상이라면 이거는 여기서 40 빼가지고 5로 나눠주면 얼마야? 2잖아요. 2 이상인 확률은, 자, 이거 뭐 헷갈리면 그리고 안 헷갈리면 안 그려도 되고, 여기 2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2 이상이니까 여기에요.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표에는 0이 범위가 나와있죠. 0이 범위에 속하는 게 나와있죠. 뭐예요? 여기가 0.477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예요? 0.0228이겠죠. 0228. 그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접속 시간을 확인해 봤을 때 그 사람의 접속 시간이 50분 이상일 확률이, 이상인 사람이 뽑힐 확률이 0.0228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10,000명을 뽑으면, 그지? 당연히 10,000명을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회사가 예를 들어 10만 명, 그러면은 이런 10,000명을 뽑으면 당연히 어떤 때는 막 저기 컴퓨터 막 좋아하는 애들만 막 뽑혀가지고 50분 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뽑힐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을 가지고 계산해라 이런 얘기잖아. 평균치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만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0.0228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확률인데, 확률이란 건 뭐냐면 전체에서 50분 이상 접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됩니다. 얼마요? 228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추론한 값이야. 추론한 값. 실제 이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네. 그러면 668, 668번, 668번. 안 나왔어? 근데 다시 또 읽고 있어요. 뭐가? 불안해? 헷갈려? 어떤? 여기는 수별 응시에서 일자의 점수는 평균 이렇게 나와요. 약간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좀 달라요. 나왔으면 잠시만요. 금방 다 된 것 같은데? 네, 넘어갑시다. 다 된 것 같으니까. 개념집 다음 페이지. 적어놔. 자, x가 이런 정규분포를 50,1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확률변수 y가 이거예요. y.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자 y도 어떤 분포가 될까?
정규분포가 돼요. 정규 y도. 그래서 y는 어떤 정규분포가 되느냐? 여기다가는 뭘 적어? y 이게 정규분포는 여기다가 평균하고 분산을 적어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x의 평균 분산이잖아, 여기. 근데 이제 y가 2x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평균은 얼마야? 99. 그죠? 2 곱하기 x의 평균 빼기 2냐 해가지고 99고 분산은 얘가 분산이 100이니까 얘는 y 분산은 400. 그죠? 그래서 20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래. 5에서 구하면 돼. 여기 옆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못 빼가지고 99 빼가지고 마이너스 10인데 그죠? 20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2i의 확률을 구하시면 이거예요. 그지? 자, 그냥 물어볼게요. 표 보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봐. 0.5에서 못 빼면 돼. 0.192로 빼면 돼. 네. 0.192로 0. 얼마야? 3085 이렇게 나. 그죠? 간단하죠? 여기에 넘어갈게요. 다음. 아무튼 그냥 내가 잠 많이 자고 오라고 했는데 잠 많이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왜 뭐 하는 거야? 토요일에는 그 다음날 뭐 할 것도 없고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할 것도 없잖아. 토요일날 학원 3개? 학원 뭐 아침부터 가? 몇 시? 10시? 10시면은 오늘? 몇 시면은 어제 좀 일찍 자면 한 9시간 잘 수 있지. 그래서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할 게 많긴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신기해 정말. 어떨 때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기해. 난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뭐 하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옛날 사람이라 다행이지. 자, 확률면서 x가 정규분포 36,4의 제곱을 썰 때 x가 a 이하의 확률 0.1587 근데 이거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는데 어차피 이거를 뭐 보고 계산해야 돼? 옆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 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표준화 해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Z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여기서 양변에서 뭐를 36을 빼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계산한 게 0.1587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 0.1587이 나오려면은 그 옆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요. 얼마 이하의 확률이 봐봐. 0.158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 값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 이 값이 음수겠죠. 왜냐면 양수잖아 양수? 그러면 이거 이하의 확률이면 0.5보다 커야 돼. 0.5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거야. 4분의 여기가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네. 여기가 0.3413이잖아요. 0.3413. 그죠? 0에서 얼마까지 0.3413이죠?
1까지 또는 마이너스 1까지. 그죠? 여기가 이게 그럼 이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지? A는 얼마예요? 3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똑같아. 지금 그 정규분포 따른다고 되어 있고 평균이 30, 필편차 2. 얘를 표준하게 바로 해보면 거기서 이제 k 플러스 30에 30을 빼서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k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0.02, 002가 아니라 0228. 0228이 된다는 의미는 역시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크거나 같다는데 0.028 굉장히 작죠. 그러면은 저 2분의 k가 어디 있다?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여기가 0.028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다? 0.477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477이 해당하는 게 여기 얼마예요? 2일 때. 그럼 k는 4. 이런 거야. 예? 여기 675번만 빨리 하고 넘어가세요. 675번. 뭘로 배웠어요? 바이블이요. 바이블로 배웠어. 바이블 하고. 그 전에 아르케 있어요. 두 번 배웠어? 근데 한 번은 그냥 아예 별로 잘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는데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어서 좀 느슨. 빨리 했다, 빨리. 아니 그냥 느슨하게 했어요 저 혼자. 혼자. 그럼 문제는 많이 안 풀어. 바이블만 거의 풀어봤겠네. 네. 근데 잘 기억하네, 근데. 지금 현행 하고 있. 지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얼마지? 0.0.1103이니까 뭐에서 뭘 빼야 0.1003이야? 아니 0에서 1.28까지가 0.399씩이니까 0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도 마이너스 1.28에서 여기 0도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 미만이에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28.
이게 n 빼기 뭐지? 2.93? 그지? 2.93 맞지? 네. 이거잖아. 이게 0.1003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에 이거 지금 Z로 표준화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 밀도함수 그려. 이게 y 여기 이 y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2.9300이 많이 2.93 빼기. M인데 네가 이렇게 써놨잖아. 네가 이렇게 써놨잖아. 나도 지금 몰랐네. 그렇게 안 쓰는데. 어? 그렇게 안 썼어요. 이렇게 안 썼어? 네. 2.93 빼기 M이라고 했어?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일단 그거부터 봐. 이 위치가 이게 요거밖에 0.01003밖에 안 되니까 이게 0보다 커 작아 일단 얘가. 작아야죠. 작을 확률인데 여기쯤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0.1003 되려면 여기가 0.33997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8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1.28이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제 m이 구해진다. 그냥 그거야. 다음 파이. 개념 9. 전에 내가 설명 한번 했던 거야 이게. 이건 아니에요. 이거 네.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걸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뭔 소리? 평균 100. 평균의 100 맞고 일단 fx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죠? fx가 x는 100의 대칭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대칭성이 평균에 대해서 있으니까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100, 시그마 제곱인 거지. 그리고 뭐가? P, 그러니까 M이 100이니까요. 100, X가 100 이상, 평균 이상, 108 이하의 확률이 0.477일 때 이걸 구하래. 이걸 표준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표준하게 되면 저기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얼마야? 6이고 여기도 저거 해가지고 하면 시그마 분의 얼마? 1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그마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시그마는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이게 표준하면은 뭐죠? 얼마 표준? 0 시그마 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477이라는 것이니까, 그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 2니까 시그마가 4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4 넣고 여기 4 넣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얼마지? 이거 1.5 2.5 이거 구하면 되니까 얼마? 구 270. 아니 0.9이지. 그 1.5 하고 1.5 주라고 2.5 주라고 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600 600
677번. 그치, 그치? 자, 안 되는 사람. 평균이 200으로 있군요. 봐가지고. 얘가 이게 안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까랑 좀 달라요. 얘는 100 마이너스 x, 100 플러스 x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여튼 단순하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마이너스 x, 100 플러스 x 위치가 여기죠. 여기 상수값이 똑같아요.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100에 대해서 그지? 대칭처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건데 얘는 조금 다르죠. 식이 200 플러스 x, 200 마이너스 x가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변형이 필요해요. 여기 x에다가 100 플러스 x로 되어 있죠. x에다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이 100이다. 똑같은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됐어? 얘는? 얘에서 100 플러스 넣었어? 안 넣었어?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이 100이에요. 이거 알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을 동안 마무리해봐. 5번 동안. 나중에 다시 해. 그래서 그 20번. 다시 20번. 자, 그 100점 만점인 노스쿨 입학 시험에서 수험생 1000명의 성적 분포가 성적 내가 X라고 해볼게. X, 성적 X.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성적 X야. 1000명 중에서. 자, 이게 분포가 70,8의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자가 20명밖에 없어요. 그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000명 중에서 20명만 합격할 수 있는데 최저 합격점, 그지? 커트라인, 또는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 그죠? 그거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A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점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해당되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70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가 A점이라고, 커트라인 A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지? 자, 여기 적분해봤을 때, 그러니까 P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봤을 때 얼마 나와야 될까? A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A점 이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1000명이 있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점수가 A점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 거야? 1000분의 20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0. 얼마? 0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0.0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프로토 문제랑 똑같네. 얘를 표준화해가지고 Z로 만드는 과정에 얘를 A에서 이제 70을 빼고 8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했을 때 0.02가 나와야 된다 소리야. 그지?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봐봐. 0에서 2까지 적분값이 0.4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0.48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요. 그지? 2. 그럼 A는 얼마? 86이 돼야 된다. 커트라인 점수.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수, 전체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아니라 전체에 여기 해당하는 인원수가 바로 합격,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합격자일 확률이 되는 거죠. 합격자일 확률. 합격자일 확률이라는 게 바로 뭐랑 똑같냐면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받았을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돼지 문제 한번 풀어봐. 80일. 이거요? 우량돼지 선풍대 있잖아요. 81번에 그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나? 돼지가 원래 엄청 깨끗하대요. 깨끗하고 머리가 되게 좋은데 그 지저분하게 길러가지고 우리가 불쌍하다. 똑같은데 0.1이에요, 0.0이에요. 0.15 같은데? 200분의 3이잖아요. 200분의 3. 200분의 3이면 100분의
1.5니까 0.6이 맞구나. 0.6인가 2.6. 좀 0이로면 얘네 2.1지. 그죠? 0. 여기 계산이 안 돼서 앞에서 5 되는 거, 0.5 되는 거 못 찾아서 그런가? 얘 더하면 나도 순간적으로 지금 0.0으로 나오면 0.5 되는데. 됐죠? 네, 됐어요. 자, 개념 11 봅시다. 11. 항변수 x가 뭐라 그랬냐면 평균이 20이고 평균차가 4인 정비용과 따른다 그랬는데 함수 fk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x가 k-8 이상 k 이하일 확률이에요. fk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f12 기억부터 이제 옳은 걸 찾는 거야. 기억은 f12랑 f36이랑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f12가 뭐지? 여기가 10이 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거는 뭐냐면 p 얼마? x가 4 이상 12 이하를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p 얼마? 36 집어넣는 거야. 28 이상 36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 요게 뭐 표준에서 비교해도 상관없는데 표준에서 비교하는 게 제일 뭐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뭐 정기분포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20일 거니까 그죠? 10이면 여기서 이제 8만큼 떨어져 있죠. 10이. 간격은 어차피 똑같이 8이에요. 무조건. 왜냐면은 k-8에서 k까지니까 간격은 무조건 8이고 그럼 여기 10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28. 아니 12까지 8 떨어져 있고 28도 여기 있잖아. 8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8만큼 여기 접근한 거나 여기서 이 8만큼 접근한 거나 같겠지. 그래서 기억은 옳다. FK는 자 K가 24일 때 최대다. 자 FK는 봐봐. X가 여기서 여기 그죠? 범위에 속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정규분포 곡선 확률 밀도 함수의 어느 부분을 그죠? 길이가 얼마인 부분 특정 부분을 길이가 얼마인 부분 길이가 얼마인 부분 8인 구간을 접근해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최대가 되려면 FK 어딜 접근해야 최대가 되겠어요? 가운데가 20인데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확하게? 16에서 24까지 접근해야지 제일 크게 나오겠죠. 그죠?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4만큼 합쳐서 8. 그죠? 그러니까 16부터 접근이 시작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K가? 24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유는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FK하고 F24- FK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써보면 식으로 써보면 이거하고 왼쪽에 이거하고 24-K 넣어봐요. 여기다 24-K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16-K가 되나요? 16-K가 되고 여기는 24-K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같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봤을 때는 뭐야 식이 막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뭔가 좀 판단이 잘 안 되잖아. 이럴 때 뭐란다? 표준화죠.
이게 뭔가 아까 내가 기억은 그냥 풀었잖아. 왜냐면은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도대체 K-8이 어디 있고 K가 어디 있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잖아. 이럴 때 표준화는 거야. 표준화하면 뭐예요? 20 빼서 이제 뭘로 나눠줘야 돼? 4분의 뭐가 되지? K-28 이렇게 되고 4분의 20 빼가지고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4분의 4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조금 더 이게 똑같은 이제 Z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K에다 아무거나 넣어볼까? 적당한 거. 0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면은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0 여기서 넣어보면은 얼마? 마일에서 이게 되겠죠. 같겠어? 이거? 같겠어? 같지 않다. 대칭성이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까지 접근한 거랑 같으려면은 그치? 쟤는 어디서? 5에서 7까지가 나와야지 같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전혀 같을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디귿은 683번 한번 해. 683번. 혹시 잘 안 되는 보기 있어요? 보기 중에 잘 헷갈리는 거? 이것인가 아무래도?
디귿은 이제 디귿 판단 배수다 여러분들?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저기 표준화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지금 보니까 달라 보이지만 얘랑 뭐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이고 얘랑은 또 둘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그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칭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건 맞아요. 나머지는 쉽게 될 거고 아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 좀 남았는데 설명문으로 가자. 설명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항분포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있어. 뭘 적어줘 여기다 이항분포입니다. 시행의 횟수하고 확률을 적어주잖아 이렇게 x가 있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np와 nq가 모두 5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직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지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보면 판단이 돼. 아 이거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 충분히 크면 결론은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여기 당연히 평균이 와야 되니까 np, 분산이 와야 되니까 npq를 따른다. 말은 당연히 안 돼요. 자체가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사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 태생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일단 무슨 확률 변수예요? 이산확률 변수야. 정규분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연속확률 변수 우리가 배우고서 연속확률 변수 중에 대표 선수 같은 느낌으로 정규분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태생 자체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태생적으로 다르지만은 x가 만약에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있다고 그냥 가정하면은 정규분포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처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정규분포가 왜 정규분포라고 했어? 정규분포에서 n이 뭐라 그랬었죠? 단어가 노멀이라고 했죠? 노멀. 그러니까 노멀한 거야 노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그 동전을 1000번 던졌어. 10,000번 던지면은 그 중에서 앞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0,000번 던지면 5,000번 나오는 게 평균이잖아. 평균 5,000번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할 때마다 어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횟수가 그죠? 10,000번을 던지잖아. 던질 때마다 10,000번 던져보고 하면은 매번 딱 5,000번만 나와? 그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어떻게 매번 10,000번 던질 때마다 5,000번씩 딱딱 나오면은 귀신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죠? 소름 끼치는 일이죠. 대부분 뭐 5,000번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대부분. 근데 어떤 때는 뭐 막 4,000번 나올 때도 있고 막 심할 때는 막 7,000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결국은 정규분포가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인 애들이 제일 많고 거기서 벗어난 애들은 조금이다 이 얘기잖아. 거기서 큰 쪽으로 벗어나든 작은 쪽으로 벗어나든 그런 애들은 많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이것도 10,000번 던질 때마다 대부분 다 다르게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5,000번 근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죠? 아주 간혹 되게 낮은 확률로 10,000번이나 던졌지만 앞면이 1,000번밖에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9,000번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죠? 그게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근처의 값이 제일 많이 나오고 1000번이나 평균에서 벗어나 1000번이나 그죠? 1000번이 여기 중에 1000번이나 9000번 이게 좀 적게 그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도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은 그죠? 정규분포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근사적으로 가지니까 그냥 근데 어디까지 근사적인 건데 우리는 그냥 정규분포가 뭐예요?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이거지. 그래서 이항분포로 주어져도 하나만 볼까? 그 끝이야. 그 끝이야. 그래서 하나만 한번 봐봐. 그 예제 한번 봐봐. 앞에 쭉 넘어가. 네, x가 그죠?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100시 뭐야? x 곱하기 5분의 몇? 2? 5분의 2? 5분의 1에 r로 돼 이거 r로 할게요. r승 5분의 4에 100-r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아 x는 이항분포 뭘 따르는구나. 100, 5분의 1을 따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아 문제에서는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뭘 갖다 놨어? 표준 정규 분포를 갖다 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냐?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죠? 이게 충분히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표를 갖다 놨잖아.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괜히?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게 곱해서 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굳이 확인할 필요 없다는 얘기. 표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으라는 의도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뭐가? 20, 얼마야? 분산 16이니까 4의 제곱을 따를 것이니까 이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얘를 써서 해야 되니까 표준화를 해주면은 z 해가지고 2 이렇게 될 거예요. 표준화는. 그죠? 그거 여기 읽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지. 그 뒤에 뭐 어렵지 않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단 할 테니까 오늘은 숙제는 내가 저기 카톡에다가 올려. 책 가지고 내가 오늘 준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선은 다음 주까지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와.